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이에 부담을 느낀 영향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여권 내에 확실한 이탈표가 8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첫 확장현실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내년에 출시합니다. 프로젝트 무한에는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플랫폼 안드로이드 XR이 적용되며 최첨단 XR 기술과 멀티모달 AI의 결합으로 새로운 폼팩터 혁신을 이루었다는 분석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시장만큼은 한층 온도를 높여가는 흐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 기대감에 4일 연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가 4일 연속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건 지난 9월 달 이후로 또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장에서 나 혼자만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50분 방송 통해서 다음 주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전략을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날씨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은 언제든지 환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은 국내 증시가 훈훈해진 것 같은 분위기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분위기가 언제 다시 꺾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또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다음 주를 대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슈들 헤드라인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전날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래서 조금 환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많이 올라왔던 경향의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PI가 시장 예상치를 그렇게 많이 웃돌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소 조금 주춤한 그런 흐름들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라는 평가들이 나온 데다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PI도 예상치에 어느 정도는 부합을 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산타 랠리를 쭉 또 이어가주지 않을까, 일정 구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올라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산타 랠리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신데요. 이런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12월 금리 인하와는 연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감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2월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뉴욕 증시의 다시 반등의 흐름들 여러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되죠. 지난번과는 다르게 정족수가 채워졌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에서 조금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상승의 배경에는 이제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네.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상 이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만간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에 좀 표를 더 던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뭐 매도세를 조금 줄여내가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이렇게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매도가 조금 더 우위인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이런 표결안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초반에는 그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로 인해서 매물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낙폭을 조금 만회해주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주말간의 새로운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에 따른 변동성도 염두해 둬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탄핵안이 표결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여전히 다음 주에 국내 증시에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관련해서 전략들을 조금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랐던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려 있었던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했던 종목들 가운데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견들도 여러분이 전략 세우실 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발 얘기가 있었죠. 첫 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을 내년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VR, AR, XR 정말 한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들의 시간이 온 걸까요? 네, 한때 이제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XR 기기 관련주들이 시장을 또 주도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22년, 2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딱히 시세를 크게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출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움직여줬던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모바일과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락에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그 초입 구간에 우리가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종목들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뒤쪽에서 이와 관련된 밀착 종목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 한번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로부터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 자체가 증강현실, 확장현실 이런 쪽에서 나온 거라 VR, AR, XR 관련주들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는 밀착 종목까지 준비돼 있고 또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까지도 마련돼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대표님의 모든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뿐만 아니라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모든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에는 방송 시간 50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잠시 후 밤 11시부터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릴 예정이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송과 함께하며 보너스 종목, 밀착 종목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종목들을 내가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겠죠? 여태까지의 대표님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새롭게 이름 올리는 종목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송에서 불수급 보너스 종목으로 만나봤던 종목들인데요. 드림시큐리티 12월 11일이죠. 바로 직전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바로 어제 공략을 시도했는데 벌써 6%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또 카카오게임즈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거래일인 12월 9일 이번 주 월요일에 공략을 시도했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14%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다 11월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밀착 종목 그리고 불수급 보너스 종목으로 상승분을 가져왔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면서 추가적인 상승분 다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들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의 추가적인 전략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이름을 올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같이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상승분을 기다리는 종목도 있고 조금은 그래도 아쉽다고 느껴지는 종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략이 어떻게 맞아떨어졌을까요? 일단은 시장의 상황에 맞는 또 테마와 그 섹터 순환매를 이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좀 보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쏠리면서 이제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리뷰해볼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또 알려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12월 6일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역배열 상황,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종목들이 과대 낙폭이라는 인식 안에서 이제 막 추세를 좀 돌려 세우려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6일쯤이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하락분을 조금 만회를 하면서 거래량도 조금 늘어난 상황에서 눌림목 한번 만들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굉장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뭐 종가에는 꼬리를 달고 이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눌림목을 만든 뒤에 다시 한번 상승 시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익절을 해놨지만 충분히 조정 기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남은 잔량은 2차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1시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바로 직전 방송입니다. 수요일 방송에서 불수급 포착기를 설명을 하면서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 오늘 포착된 따끈따끈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수요일 포착 이후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목요일 어제죠. 어제 시초가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제 또 강한 슈팅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까지는 딱 찍고 꼬리 달고 밀려 내려왔지만 지금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가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로라든지 아니면 드림시큐리티 같은
두 번째로 가는 2차 2등주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을 달성을 해놨고 나도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 보너스 종목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때 놓쳤다. 드림 시큐리티도 놓쳤고 카카오 게임즈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포착된 종목, 보너스 종목 실시간으로 잠시 후에 보너스 종목 오늘도 있습니다. 보너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니까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드림 시큐리티 뒤를 이을 다음 오늘 보너스 종목 알차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이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사이에 이렇게나 오를 수 있다니라고 감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 방송에서 공개가 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시세들 다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였죠. 12월 6일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었는데요. 과대 낙폭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를 노려보자라고 공개를 해주셨던 거죠. 일부는 지금 익절을 한 상태지만 남은 잔량은 2차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추가적인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방송이었던 수요일에 드림 시큐리티 마찬가지로 공개해 주셨는데 바로 시세가 분출되면서 목표가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나는 이 시세를 놓쳤기 때문에 나는 다른 후속주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불수급 포착기는 매일매일 열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불수급 포착기인데요. 이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된 종목들을 보너스 종목으로도 가져오시고요. 밀착 종목으로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만나보는 종목들이 더 크게 오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불수급 포착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길래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탁탁 잡아낼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로직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말 그대로 불수급이잖아요. 불수급, 물수급도 아니고 불수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수급이 불같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즉슨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수요가 많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냥 그런 원리를 좀 활용을 하신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수급 포착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우리가 그런 말은 하잖아요. 이제 차트 캔들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이제 수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나간 수급이 없다.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때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거나 이 종목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수급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때 거래량, 들어온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갈 때의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 있거나 이제 거의 미비한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면 우린 이런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불수급 포착기가 이런 구간을 잡아내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 그 다음에 다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저의 의견이 조금 더 첨가가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시장의 종목이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가 살아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서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당일에 매일매일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은 쉬었다 가더라도 뭐 당일이 아니더라도 한 며칠 쉬었다 가더라도 다시 시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께 파동 이후에 이제 막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이제 쫓아 들어가기보다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일정 구간 조정을 받는다. 그러나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나간 수급이 없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이 함께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불수급 포착기 같은 경우는 급등 혹은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을 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검색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양자암호 지금 시세를 또 오랜만에 받아주는 테마인 것 같아요.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2등주, 3등주도 같이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톤이라는 종목을
12월 11일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하고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수요일에 포착이 된 이후에 오늘 13일이죠. 강한 슈팅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27%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물론 좀 꼬리를 달면서 일부 물량들을 덜어내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는 포착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정 구간 지지받는 것들을 확인해 준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슈팅 시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 포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지금 일봉상의 캔들이고요. 포착이 됐던 시점에서부터 오늘 이제 뭐 고점 기준으로 해서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봉으로도 한번 쪼개서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요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순간들이자 골드라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돈이 들어오는 순간들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은 돈이 몰리는 곳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상승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드라인이 많이 떠 있을수록 그다음에 많이 떠 있는 골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수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조정을 받더라도 일정 구간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포착이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골드라인을 만들고 시세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톤이라는 종목을 이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드림 시큐리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자 암호인데 제가 후발주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요 시간에서 이제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께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장중에 9% 이상 급등을 해주면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상의 차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구간. 자, 이전에 만들어놨던 캔들, 그 다음에 이전에 만들어놨던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만들어낸 거래량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는 거고 포착 이후에 뭐 시가에 같이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제 장중에 굉장히 또 크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3,950원 목표가는 터치를 했고 종가는 조금 아래로 많이 내려와 주면서 꼬리 달고 밀려난 흐름이지만 충분히 양자암호와 관련된 섹터들이 시세를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60분봉 상에서 이렇게 골드라인이 지속해서 떠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골드라인이 뜨고 돈이 들어왔는데 일정 구간 횡보 또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들어온 수급 거래량에 비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미비하죠. 그리고 나서 상승할 땐 다시 한번 거래량, 조정 또는 횡보 때는 거래량이 또 급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도 이전에 양자암호와 관련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흐름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 혹은 이제 3,5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지지를 받아주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봐도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날 포착된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12월 11일 같은 날이네요. 이번 주 수요일에 포착이 되었던 한글과 컴퓨터 역시나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제가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포착 이후 현재 지금 꾸준하게 올라와 주면서 이날 대비해서 7%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 특히나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들 굉장히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역시나 섹터 순환매 안에서 종목별 순환이 돌아주면서 이런 한글과 컴퓨터도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여러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때 공략을 해서 이때 매도하는 그 전략도 한번 있었고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 구간에서 파는 전략도 있었고 자, 이번이 또 세 번째 공략 타임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노란 색깔 표시해둔 이 구간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됐던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뭐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보여줬지만 꼬리 달리면서 조금 조정이 나와주는 흐름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상에서 지속적으로 골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갈 때 가격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나간 수급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역시나 오늘도 돈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와 주면서 골드라인이 형성이 됐는데 옆으로 횡보 또는 가격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은 또 역시나 급감한 상황. 이 말은 즉슨 계속해서 들어온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일정 구간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준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불수급 포착기 포착된 종목들이 시세를 많이 보여주면서 뭐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보유 중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제 뒤따라가기엔 조금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밤 11시 라이브에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바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제가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 나도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실시간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전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혼자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나 어려운 걸 해야 된다고 라고 걱정도 많아지시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대표님께서 직접 다 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나본 세 가지 종목들 모두 다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인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다 이번 주 수요일 12월 11일에 포착됐다라고 안내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아톤 첫 번째로 살펴봤죠.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27%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미 수요일에 공개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상승분을 팍스통신망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저희가 수익 리뷰로도 만나보기는 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포착이 돼서 어제 장중에 9%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양자기술 관련해서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눌림목에서 다시 잡아볼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전략은 통신망 안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살펴봤습니다. 또 하루 대표 하면 한글과 컴퓨터 빼놓을 수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만나봤던 표 안에서도 한글과 컴퓨터가 굉장히 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미 이전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도 공개를 해주셨던 바 있는 종목이고요. 정말 크게 상승분들을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수급 포착기에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려면 들어오는 수급이 일단 많기는 해야 되겠지만 수급이 쏠린다고 해서 모두 다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겠죠. 들어오자마자 수급이 나가버리면 오히려 여러분이 진입하자마자 바로 또 손실을 키울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들어오는 수급이 골드라인을 통해서 형성되는 모습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드라인이 굵게 형성되면서 들어오는 수급이 포착되고 이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종목을 눈여겨보시다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 모든 종목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장중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이미 수요일에 다 공개가 됐고 이미 또 상승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없냐라는 생각 드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방송 중에 보너스 종목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종목 이제 오픈을 해드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조금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AI와 관련된 섹터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와 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AI 기반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쉽게 말해서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스트소프트,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AI 소프트웨어 대장, 지금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도 이스트소프트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거의 이제 또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후발주를 조금 더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해외 빅테크들과 수년간 계약을 이어오고 있는 중인데다가 삼성전자의 전 제품군에 AI 탑재 실시간 통역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는 이런 언어적인 능력, 언어 데이터를 공급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큰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종목 일봉이고요. 아까도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어떤 추세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여태까지 한 긴 시간 동안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막 추세를 돌려 세우는,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추세를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역배열 차트에다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자, 최근 들어서야 지난 이제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 이제 완전히 많아졌죠.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 저점이 높아진다. 자,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자, 한번 시세가 급등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저점이 한번 높아지면서 추세가 반전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이 종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우리가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지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제가 잠시 후에 실시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종목명과 전략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요. 자, 이 종목 분봉으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역시나 골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자, 골드라인이 한번 뜨면 수급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나서 시세를 다시 한번 분출하면서 또 골드라인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일정 구간 횡보하고 다시 돈이 들어오고, 횡보 후에 돈이 들어오고, 이런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불수급 포착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조정 이후에 너무 이제 우리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온 수급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시에 나오는 거래량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마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정 구간 횡보하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횡보 후에 다시 돈이 들어오고, 지금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골드라인이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상승 이후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 밴드 안에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금 시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여러 차례 보너스 종목,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들이 장중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에 종목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실시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시면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나갈 예정이니까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만나보는 오늘의 불수급 보너스 종목 살펴봤습니다. AI 기반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불수급 풀찾기로 선별을 해내는 종목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들이지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만큼 모멘텀까지 받쳐주는 종목으로 엄선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차트로도 살펴봤을 때 최근에 정말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골드라인이 생기면서
움직이면서 수급이 쏠린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역시나 들어오는 수급은 있는데 나가는 수급은 별로 없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온 수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종목 이제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4초, 3초, 2초, 1초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보너스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벌써 확인을 하시면서 이 종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오늘의 한 줄 평을 이렇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의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이제는 뭔가 탑승의 마지막 기회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전 고점을 터치하는 듯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가격이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시 급등을 하고 나면 또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니까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는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우리가 이제 또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브리핑 드려볼 예정이니까 11시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를 하셔서 알차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너스 종목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 종목 정말 탐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지나면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잠시 뒤로 넣어두고 이제는 이슈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삼성전자에서 소식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XR, VR 그리고 AR까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후에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흘러내리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입을 했다면 아직까지도 걱정거리로 남겨두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음고생 조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확실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일까요? 사실은 뭐 이전에 만들어놨던 그런 고점까지 단번에 갈 수 있다라고는 시간이 조금 말씀을 걸리겠죠.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 한번 뜨겁게 들어와 주는 테마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이 빠졌던 맞아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단에서 반발 매수를 좀 이용해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는 구간을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반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평단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이제 뭐 완벽하게 익절 구간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평단을 낮춰 놓는다면 일부 그 바닥에서 상승분을 조금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재료들도 뒷받침 돼 줘야겠지만 시장이 또 좀 같이 함께 뒷받침이 돼 준다라고 하면 맞아요. 이 테마가 조금 더 이제 많이 활기를 띄워주기를 조금 바라야겠죠. 근데 뭐 내년도까지라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되니까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일정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다만 출시 이후에는 세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프로젝트 이름이 무한이에요. 무한. 저도 이제 내용을 듣고 이름을 듣고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2년 전부터 지금 삼성과 구글의 동맹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신제품을 공개를 한다라고 이제 또 오늘 발표가 나주면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오늘 속속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특징적으로 보여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이제 뭐 메타버스나 XR 기기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뉴플렉스라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도 시세를 한번 크게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렇게 급등락을 거쳤지만 특히나 이제 2024년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주면서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다만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의 주가는 어디까지 와 있냐? 13,380원 가던 주가가 현재 이제 최저점이었던 3,700원 부근까지 4,000원 구간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이 종목이 갭 상승을 출발을 했습니다. 갭을 강하게 또 띄워주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자, 요 갭 상승한 이후에도 사실 뭐 오늘 9% 넘게 올라서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크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워낙 바닥이에요. 주가가 바닥이고 더 이상 빠질래야 빠질 구간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손익비 관점에서 요 안에서 우리가 매수 밴드를 좀 담고 이 안에서 담아준다면 충분히 이런 장기 이평선 근처까지는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혹은 그 장기 이평선 이전에 이제 이런 일부 고점들 있죠.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에서 일부 익절을 해두면서 고점까지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충분히 또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는데 이 종목도 과거에 XR AR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이름을 올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다만 올해 이제 4월달, 5월달에 좀 쌍봉을 만들었죠. 쌍봉을 만들어내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큰 시세를 보여주지 못한 채 지금 현재는 바닥에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도 역시 어제 오늘 이제 급등을 또 해줬는데 이런 구간들, 이런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는 충분히 다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섹터 전반적인 순환매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금 설명드렸던 선익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뉴프렉스 이외에 다른 또 이제 후발주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뒤쪽에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을 취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밀착 종목 자세한 가격 전략과 종목명 자세한 브리핑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뒤쪽에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XR, VR, AR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기대감을 다시 가져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본격적인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에서도 바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뉴프렉스 살펴봤습니다. 고점 이후에 정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차트로 확인을 했죠. 13,000원 부근에 있었던 주가가 4,000원 가량까지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속이 쓰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갭 띄워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짧게 그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매물대까지를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추가적인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선익 시스템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마찬가지로 시세 분출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섹터가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 시세 분출이 이어질 것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추세가 완연하게 또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의 이슈가 재료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을 만큼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만나봤던 종목들도 충분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왜 밀착 종목은 오늘의 종목으로 선별이 됐을까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다른 이제 메타버스나 XR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더 많다. 좀 재료의 다양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역시나 것들이 수급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즘 시장이 참 AI, 그 다음에 컨텐츠, 영상, 그게 이제 XR과 AR 그런 이제 VR까지로도 파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AI, 그 다음에 영상 쪽 그런 기술들과 함께 엮이면서 XR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차원 얼굴 생성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시각 효과와 관련된 또 어떤 기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재료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오징어 게임 관련주기도 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일정을 조금 앞두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일정이냐면 공개 일정입니다. 자, 오늘 또 12월 26일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 공개 직전에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주거나 공개 이후에 뭐 흥행으로 인해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앞둔 그런 재료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을 보면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를 아예 손대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정치 테마주들밖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언제까지 가냐. 이게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 내년 1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시세를 돌아가면서 후보자마다 돌아가면서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재료적인 부분들이나 차트적인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종목이 또 이제 제 눈에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그럼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 차트적인 부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요즘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테마,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던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추세를 이렇게 돌려서 전환시키는 흐름들의 차트들이 굉장히 많다. 테마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종목이에요. 이평선들 아래에 캔들이 위치를 하면서 역배열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하락할 때의 거래량에 대비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는 동안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주는 모습.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는 건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닥을 두 번 다졌습니다. 거의 이제 쌍바닥, 삼중바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삼중바닥 이후에 이런 뚫지 못했던 장기 이평선을 한번 터치를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도 끝에 이제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곧바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같이 회복을 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주 초반이랑 지난주 후반에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캔들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러고 나서 그 주가를 원래대로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역시 이전 주가의 흐름을 가격대를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적으로는 이런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저항대인 이런 구간들 있죠. 이 구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두고 공략을 한다면 요만큼의 시세는 충분히 도달을 하고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매물들 소화하고 나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할 가능성 높은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손익비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이니까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밤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의 밀착 종목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XR 관련주기도 하지만 이번 달 말에 공개되는 오징어 투어도 연관이 있고요. 또 요즘에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로 묶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참 다방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수급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를 때는 정말 힘있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모습이 또 포착되고 있죠. 그래서 상단에 위치한 이평선까지를 단기적인 목표로 잡아보고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또 한 번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의 대응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 오늘의 밀착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더 세세하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밤 11시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세부적인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도 시장이 4일 연속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올라갈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말까지 다시 한번 화이팅 하셔서 또 수익 보는 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여줬던 이런 상승 흐름들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